자, 이어서 미국 뉴욕에 나가 있는 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정남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미국 대선이 열리는 11월 첫째 주가 됐습니다. 증시의 아주 중요한 또 투자 방향을 좌우할 아주 큰 이벤트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뉴욕 증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주입니다. 바로 미국 대선이 미국 시간으로 3일 열리기 때문입니다. 요즘 미국 대선 판세를 보면 한마디로 혼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각종 여론조사상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유리한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추격전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월가 입장에서만 보면요. 정확히 말해서 월가가 이번 대선을 보는 시각은 누가 됐든 빠르게 대통령이 확정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간 월가에서는 감세 등을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장에도 우호적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돼도 대규모 부양책 처리 등을 이유로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기류가 있었습니다. 두 개의 의견의 공통적인 건 과거처럼 되도록 빨리 둘 중 한 명이 패배 선언을 하고 한 명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서 불확실성을 줄이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그림이 점차 깨지고 있습니다. 선거 전문 사이트 리얼클리어 폴리틱스의 지표와 분석을 보면요. 사실상 대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6대 경합주의 지지율 차이가 3%포인트 남짓에 불과합니다. 오차범위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대 승부처인 썬벨트의 플로리다주와 러스트벨트의 펜실베이니아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잡을 경우에 역전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다고 해도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현재 1억 명 가까이 되는 사전투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기라면서 불복을 선언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까지도 유죄해서 그럴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은 끝났는데 누가 이겼는지를 두고 지리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는 월가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변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폭발적인 확산세인데 지금 미국 내에서는 하루 감염자가 9만 명이 넘었다는 통계가 있고 10만 명이 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도 뉴욕주와 뉴저지주로 오가면서 피부로 이를 실감하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 겨울철로 넘어가는데 코로나19 확산이 더 심화할 경우에는 증시의 악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위험 자산인 원유 가격의 폭락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35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지난 6월 1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팬데믹이 한창일 때 10달러 안팎까지 떨어졌던 트라우마가 있는데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과 유럽의 코로나19 상황을 잘 지켜보셔야 하겠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대선 직후인 4일과 5일 양일에 걸쳐서 FOMC 정례회의를 엽니다. 당장 무언가 내놓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근래 들어서 의회의 추가 재정 지원을 강하게 촉구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최근 유럽 중앙은행이 추가 완화를 강하게 시사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지난 9월 FOMC 당시에 우리는 아직도 실탄이 많이 남아있다고 발언했는데요. 연준이 최근 2차 팬데믹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따라 증시 움직임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또 오늘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국내에 영향을 줄 만한 글로벌 증시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화되고 미국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더욱 지속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먼저 유럽 주요국 증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 주목했는데 유럽의 신규 확진자 수가 23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누적 확진자 수도 964만 명을 초과해 단기간 큰 폭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쉽게 반등하지 못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발표된 유로존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소폭의 상승 흐름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는 특별하게 부각되는 새로운 재료는 없었지만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후보의 압도적 승리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향후 대선 결과가 확정되는 데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 여기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10만 명이 육박하면서 선거 직후 추가적 봉쇄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겹치면서
다우 0.6%, 나스닥 2.6% 하락했습니다. 특히 이날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지는데 3분기 연속 가이던스 제시하지 못한 애플이 5.6% 하락하고 테슬라도 5.5% 하락, 아마존 5.4%, 페이스북 6.3%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면 새롭게 부각되는 대형 악재는 없지만 기존 악재인 코로나19 재확산과 미국 대선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증시 반등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악재들이 증시에 선반영되어 있는 면이 좀 있고요. 단기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시기적으로는 사실 글로벌 증시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에 놓여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반등을 이끌 만한 트리거 역할을 하는 재료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번 주 개최되는 미 연준 FOMC가 조금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하락세는 오늘 국내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증시 방향성 예측해 본다면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으로 소폭 하락 출발한 이후 리스크 회피성 매도세와 단기 낙폭 가드에 따른 저점 매수세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미국 대선을 이틀 앞두고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증시에 우호적이지가 않은데 대선 결과가 장기간 나올 수 없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결과에 따라 폭동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일단 리스크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런 정치적 이슈가 시장의 큰 흐름을 바꿨던 적이 없다는 점, 그리고 풍부한 유동성과 향후 나올 부황책으로 경기 회복세가 지원될 수 있다는 점 역시도 저점 매수세를 유발할 수 있는데 매도세와 매수세 중 어느 쪽이 승리할지에 대해서는 시장의 흐름을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세가 중국 엔트그룹 상장에 대비한 현금 확보 차원이었다면 오늘 외국인이 매수세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선다면 지수 상승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번 주는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가장 중요한 핵심 재료라 보이는데 선거 결과도 중요하지만 선거 직후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봉쇄령 수위에도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하락세가 나오더라도 주 후반 개최되는 미 연준의 FOMC에서의 추가적인 통화 정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좀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전략은 지금까지도 현금화하지 않고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현금화에 주력하셔야 하겠지만 이미 현금을 확보한 투자자라면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시고 경우에 따라 지수가 좀 축과 하락하는 모습이 좀 심하다면 저점 매수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